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다룬 작품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해 점거했고 청사 건물과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경찰과 민간인, 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폭도 무리에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다음날 한 교수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구출해왔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이 글은 무려 1,400번이 넘게 공유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권정민 교수, 교육학 전문가인 그가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교육을 받은 아들이 정말 순식간에 극우 유튜브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폐지해야 돼. 동성애는 병이야. 계엄은 낭만이지. 여러분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주변 거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극우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와 극단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자는 아이들이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욕설이 일상적인 농담처럼 사용됩니다. 근육질 유튜버들은 몸 자랑을 하면서 남자는 자고로 일해야 한다, 여성은 저래야 한다며 성적 편견을 조장하죠. 남성성 숭배, 독재 미화, 반페미니즘, 소수자 비하. 이런 혐오 표현들이 쿨하고 재미있는 밈으로 포장되어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떨까요? 수익을 위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혐오적인 발언이 나와도 관계가 망가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제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런 극단주의적 언행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요? 정답 맞히기 게임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할 겨를도 질문할 기회도 없습니다. 정해진 답만 외우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나 친구들의 극단적 주장을 들어도 그게 정말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대화와 토론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면 함께 인터넷을 찾아보며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혐오적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저자는 4단계 토론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일단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아이의 관점을 공감해주세요. 세 번째, 그 사안을 주변 이야기로 연결해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정보를 서서히 소개하세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이의 시야를 차츰차츰 넓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공감해주세요. 뉴스를 함께 보면서 언제 분노해야 하고 언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자면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입니다. 아이와의 대화에는 정해진 정답도 예정된 범위도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이의 처지를 공감하는 경험.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 살 속에 내재화하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대화와 토론입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의견이 달라도 배척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해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는 회색지대가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이 악이 될 수도 악이 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내신 1등급? 명문대 진학? 아닙니다.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부모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폭력과 혐오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세상에 대한 어긋난 불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정민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을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시민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누는 아주 작은 대화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니? 이런 열린 질문을 자꾸자꾸 던져보라고 합니다. 아이의 대답을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라고 하죠. 우리의 작은 토론들이 모일 때 이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 출간일 2025년 7월 11일. 출판사 창비. 장르 가정육아, 자녀교육.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10대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둘째, 교사, 상담사, 교육정책 담당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분들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지도자분들께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이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혐오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